남들은 머리카락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남아 돌았을까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은 분신술을 쓸 때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남성이요. 머리를 만지작거립니다. 아, 머리 안 감았나요? 네. 머리카락을 뽑아서 움켜쥐고 있다가 네. 오른손으로 이제 아하, 숟가락을 네. 들어서 음식에 넣어서 뒤섞습니다. 아하. 그리고는요, 종업원을 불러요. 왼쪽에 종업원이 와 있죠. 네. 아까 함께 앉은 여성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종업원이 이 음식을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는데 아하. 이때까지만 해도 종업원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저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저게 양념처럼 맛있겠다 하고 넣은 건가요? 근데 아마 종업원분인지 식당 주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러서 저렇게 얘기를 했고 저렇게 일단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건가요? 홍수빈은 뭐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CCTV랑은 대화는 안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화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의라는 모습이에요. 네, 둘이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동시에 항의를 하고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레스토랑 측으로부터 음식값 30만 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야, 많이 했네요.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뭐 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배상해 줬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식당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은 식당 측, 피해 식당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이제 이 상황 때문에 구토하고 또 이제 좀 머리도 아프고 뭐 설사 막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오류수유하는 과정이어서 병원도 못 간다고 하면서 가족분들이랑 본인도 좀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제 매장으로 전화가 오셨어요. 뭐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 해서 자기가 사실은 그날 더 먹을 수도 있었었는데 좀 못 먹고 나온 부분도 있고 하면서 뭐 대충 지난번 식사했던 금액이랑 추가적으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현금을 좀 요구한다. 좀 이렇게 뭐 배탈도 나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나 그때 머리카락만 안 들어갔으면 나 음식 진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위자료 차원에서 50만 원 현금으로 좀 주셔야겠어요. 이랬답니다, 허 소장님. 꼬리가 길면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이가 없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분이 저렇게까지 배상을 요구하면서까지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려 30만 원에다가 그 뒤에 50만 원에 대한 추가 배상, 추가 비액 보상까지, 피해 보상까지 얘기하는 것을 네. 봤을 때 아하. 이분은 고급 레스토랑에 좀 간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참 괘씸하고 네. 살기 힘든 이 힘든 세상에서 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식사를 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 사람이 나름대로 머리는 썼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리카락은 썼어요. 그런데 CCTV가 있을 거라고 꿈에도 몰랐을까요? 근데 요즘에 조그만 식당들도 CCTV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그 뉴스파이터를 보는 전국의 사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이 사람처럼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기회에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진짜. 절대 이제 다수의 조그만 식당에도 CCTV는 다 있고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 전에 당했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또 이제 아마 신고가 있을지도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니까요. 네네. 이 사람은 이 수법 자체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아하. 왜 그게 보이냐면 네. 가족까지 아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저렇게 식당에서 먹으면서 네. 저런 어떻게 보면 가족을 범죄 도구화로 했잖아요. 세상에. 예, 이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책감도 없고 상습적인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이 사람 경찰에서 구속 잘했습니다. 이 사람 구속하지 않았으면 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범죄로 자꾸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머리카락을 타가지고 식당 측에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아내 되는 사람이 거드는 게 보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랬다면 저 사람도 공범이라서 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찰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 중에 홍수미라는 이 사람이 이런 어떤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라는데 과거에도 그럼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성 확인해 보니까 관련 신고 2건이 추가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법으로 또 이런 범행을 이제 저지르기도 했었는데 네. 이 남성이 뭐 정육점이나 뭐 이제 주유소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름을 넣어놓고 네.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네. 그런데 그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였던 거예요. 뭐 한도가 다 됐다 뭐 그런 건 떴나 봐요.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나오니까 이 남성이 그러면 나중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네. 전화번호를 건네는데 아하. 그 전화번호가 걸리지 않던 전화번호였던 세상에. 거죠. 그런 식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서 72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720만 원어치를 저렇게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먹고 공짜로 기름 넣고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가 들였겠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손 변호사님 이 남성 정말 죄질이 불량합니다, 진짜. 예, 그랬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켰던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 뭐 장사 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거짓말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돈도 내지 않고 가고 이게 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720만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은 적어 보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맞아요. 돈일 큰 수도 돈이에요, 있거든요. 진짜. 지금 네. 사기와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로 머리카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이 식당 대금을 면제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라는 것이고요. 공갈은 나아가서 허위사실로 협박한 거잖아요. 이거 뭐 악성 민원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블랙커슈머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요구할 때 네.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고요. 네. 이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심부터 합니다. 머리카락 나왔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 머리카락이 하하. 맞을까?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한테도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든 상습적인 행위 수차례의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음식점 입장에서도요, 정말 하루 이 장사 열심히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날 30만 원 배상해줬고 또다시 50만 원 현금 위자료 명목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일날 CCTV를 돌려봤겠죠? 그랬더니 이게 딱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들여다봤더니 이 남자요. 까면 깔수록 정말 대단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면은 돈 안 내라고 시청 같은데 시기법이라든가 뭐 부청결을 하지 않다든가 이런 민원을 넣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돈을 안 내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술값이 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든가 술집에 가서는 그런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수사 들어오면은 과잉 수사한다. 자기가 예상 거래를 했을 뿐이지 돈 안 줄라는 거 아닌데 과잉 수사한다 자기를 뭐 이런 식으로 경찰청에도 민원 넣고 시에 이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또 업소하시는 분들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 또 그러다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상습적이네요. 네, 이 많아요. 일선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사람부터 얘기하고요. 네. 이 사람 720만 원으로 지금 그 특정돼서 구속영장 구속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교하게 조사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신고 안 하고 넘어간 그 식당들이 월등 많을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아마 이런 행동을 했던 게 2014년부터라고 그랬죠? 네네. 그랬다면 지금 현재까지 약 4년간인데 720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뭐 이 법원에서도 그거 고려해서 네. 아마 이제 그 형량을 선고할 것 같고요. 네. 일선에 있다 보면 진짜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는 해요. 네. 먼저 신고가 들어온 건 어떤 경우냐면 식당에서 먼저 경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우리 집 손님이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돈을 안 내요. 아하. 즉 말하면 이제 무전 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출동해서 왜 돈을 안 내고 식사하시고 술 드십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건 둘 간의 이거 거래 관계, 어떤 엄밀히 얘기하면 민사 관계인데 왜 경찰이 개입하냐. 나는 술값이 비싸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지. 네. 돈을 안 줄 생각 없다. 아하. 뭐 이러면서 경찰의 개입을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정리하고 오면 네.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진정서를 넣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범죄 사건이 아닌 곳에 와가지고 네. 과다하게 개입한다. 네. 왜 민사에 경찰이 개입하냐? 경찰은 민사에 개입할 수 없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의 어떻게 보면 수사 의지를 꺾는 네. 그 악성 어떤 그런 그 행태를 보이죠. 예. 피해액도 피해액입니다만 죄질이 불량해요, 정말로. 요즘 그 최저임금 문제 등으로 아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요. 편의점 업주분들의 눈물이 많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업주도 하루 종일 한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다 하면요. 한 달 정말 잘하면 100만 원 손에 쥔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등쳐먹은 이 나쁜 남성 법의 단죄를 받기를 바랍니다.